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맞춰볼까요? 여러분 속마음,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속마음. 여러분 지금 저점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시죠? 아, 안 그러신 분이라면 제가 좀 죄송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저점 매수, 뭐 물타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서죠. 저는 비전문가라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틀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세 가지 이유로 투자 시점, 그러니까 제가 뭐 물타기 혹은 저점 매수 시점을 잡고 있는데, 자, 그 시점을 저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 자, 물가 상승은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 연준의 가장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준의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 보시면 물가 안정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고용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용 회복이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미 노동부에서. 지금 비농업 부문에서 26만 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한 100만 명 가까이 신규 고용을 점쳤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25%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 수준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잘 와닿지 않겠지만, 만약에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 매출 100을 잡았는데 25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상무님 방에 들어가고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슈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골 때리는 또 원인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실업수당 수급자가,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이 실업수당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보시면 500만 원을 그냥 실업수당으로 최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이거 일을 합니까? 물론 주마다 좀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뭐 사람 제가 알기로 뭐 자녀 수마다 다르고 뭐 이렇게 좀 한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15달러 받는 근로자보다 이거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라도 일을 저라도 솔직히 일을 안 하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일단 이런 거 실업 그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자, 참고로 실업수당 정책 종료가 9월입니다. 9월. 이게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럼프 형님 계실 때 59주 동안 원래 지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든희 형님 오신 뒤로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일단 연장이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든희 형도 조금 난감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 있게, 아이고, 야, 너네들 그래, 실업수당 내가 많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좀 복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공화당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연장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웨리시 증권의 보고서도 보시면 테이퍼링을 논의를 7월보다는 9월에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발표는 이 고용 회복이 뒤에 설명을 안 드렸구나. 참 정신이 없네.
예, 9월에 종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시면 9월부터 이 실업수당을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근로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월부터 야 이제 야, 일하러 가자 이제.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일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8월부터 일자리 찾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 실업률은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9월부터 실업률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고용회복이 두 개의 퍼즐 중에 일단 고용회복까지 퍼즐이 완성이 되면 그때 아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고려할 시기가 왔다. 굉장히 이런 유식한 말로 고려할 시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테이퍼링 텐트럼이 일어나겠죠. 아마 급격하게 한번 빠질 겁니다. 예, 그 이후에는 좀 우상향할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주의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요. 가치주가 계속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성장주는 뭐 실적이 좋든 나쁘든 실적이 나쁘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아주 실적이 좀 그나마 좋으면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사실은 가치주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처럼 유동성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상황도 아니고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랬던 유동성이 점점 이렇게 작아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만큼 됐었던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들면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더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 10월, 9월, 10월까지는 성장주 쪽으로 계속 돈이 몰려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거고 가치주는 지지부진할 겁니다. 근데 10월부터는 아마 또 월스트리트 이 영악한 이 요놈의 월스트리트 요놈들이 제 생각에 분명히 10월부터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예. 야, 아따 배부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10월부터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치주가 이제 너무 높은데 가치주가 고점 아니야? 아마 이런 식으로 썰을 풀 거예요. 또 썰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이제는 성장주다. 지금 보니까 지하 10층에 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성장주 쪽으로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걸 매도를 하면서 이걸 또 매도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죠. 이제는 내년에 포워드 성장은 아마 가치주 쪽이 훨씬 더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쪽을 또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다니머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뭐 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 1Q에는 50%밖에 켄터키 공장이 가동을 안 하고 있죠. 그게 연말쯤에는 100%까지 가동을 한다라고 했으니 지금 당장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아마 하방 압력이 좀 더 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주주로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뭐 이걸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이 5월과 어떻게 보면 8월의 실적 발표 때는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럼 아마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11월 달쯤에 켄터키 공장이 점점 가동률을 올려서 이때쯤 되면 이때는 실적이 꽤나 잘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은 실적 장세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으니 실적 개선이 잘 되는 하반기에 11월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9월, 10월이 또 나름 적기라는 거죠. 예. 요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시점을 매수의 시점으로 삼고 있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저희 개인적인 포지션 전략은 자, 지금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라는 악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 포지션이 강해요. 그럴 경우는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현금 진놈이 사실은 승자예요. 예. 저도 그 야수의 심장을 장롱에서 너무 빨리 꺼냈어요. 이 장롱 문을 누가 좀 잠그고 있어야 되는데 장롱 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수의 심장을 꺼냈는데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이게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아, 그래. 저가 매수 찬스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우, 야,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거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급하게 좀 매수를 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계속 이 고민 때문에 저도 좀 급하게 매수를 한 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해도 테이퍼링 텐트럼에 쭉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테이퍼링 급락 후에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막 힘들게 진짜 막 마음고생 당하고 막 아침 6시에 막 원치도 않았는데 막 눈이 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투자는 내가 좋고 잘 살자고자 하는 게 투자의 우리 목적인데 매일마다 불안하고 뭐 허드슨강 가고 싶고 뭐 소주가 땡기고 소주를 못 먹을 것 같으면 뭐 맥주라도 땡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은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저랑 천천히 이 회사 계속 공부해 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개인적인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고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